KTV 관련해서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대접받은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해명이 끝났으면 단발에 끝나는데, 이거는 집요하게 해명을 하면서, 아니야, 거부를 하니까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그때, 그래, 나 그때 VIP를 한번 봤다 그러면 다른 이슈에 묶여갖고 없어질 건데,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거짓말 하다가 더 많이 부풀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뜰에서 열린 KTV 주간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 공연 무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대 중간에 대형 LED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설치에만 총 950만 원이 들었는데 행사 중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룬과 김건희가 문화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송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뭘 오다가 들려. 그러니까 KTV 측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격려차 들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당시 출연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아니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다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극장이나 이런 자리도 아니고 야외에다가 테이블들을 몇 개만 딱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누가 오지도 않을 우연히 지나갈 사람을 위해서 이런 테이블을 세팅해 놓고 공연을 하냐고. 왜 거짓말을 할까?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사님 취향 적용용 황제 관람 대가로 최재혁 KTV 방송기획관은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꿰차고 하종대 KTV 원장은 이듬해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병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된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김건희 라인이구만 중에. 그러니까 룬은 중요하잖아. 김건희한테만 잘 보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에 또 1,000만 원 썼어? 이 LED를 하는데? 네. LED 안에 영상을 틀기 위해서 야, 오로지. 네. 그거 김건희 보라고 하는 거잖아 결국에 그냥. 그렇죠. 아니 그 일상적으로 내보낼 목적이었으면 그냥 영상 편집하면서 그 안에 끼워가지고 같이 집어넣어갖고 하면 되잖아. 근데 아예 이 LED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그 내용을 틀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공연을 보면서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원래 공연을 하면 공연석이 밝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컴컴하고. 그렇지 여기가 컴컴하고 왜냐면 여기가 공연을 하는 사람을 비춰가지고 뭐 촬영을 하든 뭐 하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무대 조명은 이쪽에 가는 거고 관객은 오히려 조명이 떨어지고 어두운 상황하에서 어두침침하게 있어. 그리고 어둠침침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명 닿는 걸 보세요. 지금 누가 제일 밝은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밝아요. 그럼 말 그대로 이건 연회석인 거고 여기는 보조 무대일 뿐인 거지. 아마 이거 나중에 사진이나 동영상 당시에 어떤 자료들 들여다놓고 보면 열심히 VIP 즐거워 하시는 표정과 화면들을 엄청 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니까. 왜 이런 데다가 세금을 이렇게 썼지 진짜? 그래놓고 또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행사에 참여했던 30인, 재벌 회장과 해외에서까지 왔다고 하는 내빈, 대통령은 안 오지만 김건희를 모시고 똘똘 몰아갖고 여기 와갖고 공연을 즐기고 가면서 만족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발표가 없는,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 아니 왜 이렇게 찔찔 풀어? 한꺼번에 확 풀지? 자, 주가 조작 일당들의 진술은 달랐다라고 하는 JTBC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JTBC 뉴스는 얼마나 갖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아니 JTBC가 이렇게 찔끔찔끔 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JTBC밖에 안 해요. 맞네. 다른 데서 안 받아주는 데가 받아주잖아요. 없네. 예. 자, 김건희가 검찰에
내가 일부 계좌는 직접 거래했다라고 진술을 했잖아요. 주가 조작 세력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게 앵커 멘트예요. JTBC가 확인한 주가 조작 일당들의 검찰 진술은 달랐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2010년 11월 1일에 주가 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가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 팔립니다. 이른바 7초 매도죠. 이거 김건희가 이거 내가 직접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통정 매매 맞다. 당시 김여사 계좌는 권오수 회장이나 이사인 연모 씨가 파는 주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초 매도 4일 전에 김건희의 주식 10만 주가 대신증권 계좌로 거래된 것에 대해서도 100% 통정 매매가 맞다. 김여사 계좌에서 파는 건 권 전 회장이 했고 나는 사들이는 계좌에 관여를 한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는 누가 관리했다? 권오수가 관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는 데서도 늘 얘기하지만 좋은 역,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역할만 시킨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그렇게 쳐준 거지.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지난달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제 권오수 등이 관여해서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 등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고 결론이 났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불기소하겠다고? 안 될 걸.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을 불러놓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박성재를 불러놓고 이제 김의원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조사해놓은 거 있잖냐? 근데 진짜 줄 거야? 진짜로 불기소할 거야? 불기소할 거야? 라고 하니까 자기는 보고를 안 받았대. 뭐지? 병신인가? 그러면 저는 보고도 못 받는 무능한 장관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자기가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JTBC도 아는데 JTBC도 알고 있는데 장관이 몰라. 막상 장관은 이러한 자료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그러니까 거지. 본인이 얼마나 무능력한 장관인지를 나와가지고 만천하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애들이 이런 것도 안 줘요. JTBC는 주는데.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이렇게 위법사항이 있는 거를 법원이 확인했다는데 법원이 확인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아니, 이걸 판결문이 검찰이 여기 끼어가지고 이 건을 불기소하거나 무력화 시킨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김은정 의원이 딱 보여줬어요. 박은정 의원이. 박은정 의원이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래갖고 이런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던지지 않았냐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가냐? 다른 다른 법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냐?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갖고는 왜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초부터 김건희 관련해갖고는 본인이 보고를 받지 않도록 본인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 관여해본 적이 없고 현장에 있는 검사들이 한다는 거야. 그럼 현장에 있는 검사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결정을 해갖고 불기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도장을 찍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박원정 의원이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올려도 검찰총장이 한번 걸릴 수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또 이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권한을 안 쓰려고 모른 척 하려고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왜 몰라 국민이 다 알고 언론이 다 이렇게 까발렸는데 왜 몰라 정말 불기소를 던지면 니네 이거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국민들한테 다 보여졌기 때문에 밑에 하위직 검사가 해서 자기는 모릅니다 라고 빠져나갈 수 없게 돼 있는 상황이야 얘들도. 이 논리면은 루는 그만해야 대통령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그런 거지. 밑에서 알아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대통령이지 뭐 내가 이게 실무자야? 실무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결제도 안 받았어. 이렇게 나가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한국일보 단독도 나왔는데요. 나는 한국일보가 여기 참여한 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자료 나가면 쌓아 올릴 거예요.
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방조범들이 그 시세 조정 관련 내부 정보 등을 이른바 주가 조작 2차 시기의 주포와 직접 주고받으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전제할 게 1차에서는 대부분 큰 돈을 못 벌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주식 시황이 좋지 않았고, 김건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해본 사람이 훨씬 많았어. 김건희는 아니지만 대부분 손해를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2차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는 이 참석하는 주포의 숫자가 확 줄어요. 다 나가. 왜? 1차 한 사람들은 돈만 넣고 손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나가고 김건희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모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전주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사전 진행 사항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언제 쏩니다. 언제 던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김 씨가 다 이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얘기를 문자를 한 거예요. 해준 거죠. 네, 문자로. 네. 그 문자가 그 문자 아니야? 7초 그 문자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간 거면. 김건희한테는 그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포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계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은 매매를 참아주세요. 무슨 자료 나오면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가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진짜 주가 조작을 제대로 때려먹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1차 해봤던 김건희가 여기에선 수익을 더욱 극대화시켰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1차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쟤들은. 2차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거라, 이 2차의 공소시효와 내용들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1차에 밝혀져 있는 매몰된 자료, 검찰이 없앤 자료보다 2차 거래에 있는 자료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2차 거래에 관련된 진술이 JTBC가 아닌 한국일보를 통해서 이게 기어 나온 거예요. 이거 봐봐. 이 문자도 봐봐. B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에서 들어온다고 오늘 매도 쏠릴 거예요 하면 두 사람이 막 5분쯤 있다가 4,960에 9,999주. 지금부터 4분 뒤 사겠습니다. 아니, 똑같잖아. 이 정도면 대놓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김건희가 똑같잖아. 자, 근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네. 수사 2부는 주가 조작으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 김건희가 이런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처분은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일보의 보도가 되게 한국일보의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맨 끝에예요. 맨 끝에 박지원 의원은 누구는 주가 조작에 3억 원을 써서 기소당하는데 김 여사는 무려 40억 원어치를 매수했다. 근데 검찰 결론을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하고 싶은 말을 박지원 의원의 말로 대신한 거예요. 결국은 1차 때 해갖고 걷어 올린 금액에 비해서 2차 때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차 비중으로 하면 2차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김건희 모녀가 걷어 올린 수익이 23억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지.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통으로 묻어야 되는 거예요. 1차 때는 돈 얘기가 좀 나온단 말이야. 주포가 얼마를 넣고 얼마를 썼고. 근데 2차 때는 그동안 돈 얘기가 거의 없었거든. 이번에 처음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비슷한 건으로는 다 기소되고 재판 가고 처벌받고 하는데 어떻게 김건희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증거가 없대잖아. 야, 이씨.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 모르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문자 받고 7초 만에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보내는 문자가 아닌 줄 알고 에라이, 무시를 하고 있었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7초 만에 그걸 사버린 거지.
그래서 인식했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를 못했다. 왜? 한 번도 진술을 들어보거나 증거를 찾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도 눈을 감고 있잖아. 문자가 나와도 그거 아니, 우리는 아니라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왜안 검사가 보여요? 기소를 하지 않으면 판사가 형을 때릴 뗄 수가 수가 없잖아. 없잖아. 지금 이 심지어- 전략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 쉽다. 검찰만 쥐고 흔들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검사가 좀만 모질이 짓을 해주면 그렇지. 어떤 짓을 해도 되는 거였어. 아. 풀려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검찰을 반드시 박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법사위 청문회 18일 전에 검찰이 결론을 내야 된다고 치면 오늘이 10일이니까 이제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하도 언론이 때려대서 못했지만 이제 일주일밖에 데드라인이 안 남은 거야. 김건희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돌아오기 전에 안 하면 조인트 까질 거거든. 바로 막 견책 당할 거거든. 그래서 저는 내일 오후 늦게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든가 금요일 저녁에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모를 때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다음 주로 넘겨가지고 월요일 오전에 월요일에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막 터뜨리든가 환영 선물로 요런 류의 어떤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웃긴 거는 한동훈이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 수사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된다. 선거 전이니까 막 말을 하긴 하는데 요까지 나갔네. 오, 뭐야. 그리고 뭐 김여사 활동을 자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 국진당 의원 안에서는 김건희를 기소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뭐 그게 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나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게 자기 입장이에요. 뭘 몰라 모르기는. 모른 한동훈 척 얘기 해야지. 없이 그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야 얘기. 그래서 다음 건 김건희 특검이 올라올 때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서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를 만나서 윤석열을 만나서 형님 이제 이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들 안 맞고 사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김건희가 그래요. 뭔 얘기하러 왔어. 이러고 있으면 또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회동이 있기 전에 어떻게든 검찰이 결론을 내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깠는데도 검찰이 이거를 무혐의 처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의 폭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